부동산 투자는 지금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투자하느냐입니다. 현실적인 투자 이야기 오셔서 편하게 나누고 가세요. 아래 링크로 빨리 예약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애틀랜타 이상무 이 기자입니다. 어제 혹시 주유하셨나요? 하셨다면 잘하신 겁니다. 오늘부터 보이는 주유소의 기름값은 많이 다를 겁니다. 뭐야 이거? 갑자기 왜 또 4불대가 됐어? 하고 깜짝 놀라지 마세요. 지난 화요일 밤 자정부로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조지아주 유류세 면제 조치가 종료됐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추가 연장안을 내놓지 않음에 따라 수요일부터는 기름값이 단번에 갤런당 33센트가량 껑충 뛰게 됩니다. 어제까지 조지아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79센트로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오늘부터 세금이 다시 붙게 되면 운전자들의 체감 부담은 훨씬 더 커질 전망입니다. 주 정부 입장에서는 도로 및 인프라에 투입되어야 할 교통 예산이 매달 2억 달러씩 줄어드는 손실을 감수해온 만큼 더 이상 면세를 연장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세가 면제될 때는 1인당 평균적으로 매달 14달러 정도 아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전쟁의 여파로 올라간 기름값을 그대로 주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영주권 준비하시는 분들을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던 뉴스가 있었죠.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을 받으려면 일단 본국에 돌아가서 신청해라 라는 초강경 정책을 발표했었는데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슬그머니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해명 자료를 통해 모든 신청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정책의 변화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미국에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신청자들은 예외로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도대체 그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특히 비자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이나 공공복지 사용 비율이 높은 국가 출신의 신청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장에서는 벌써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영주권 인터뷰에서 심사관들이 왜 본국이 아닌 미국에서 신청을 했느냐는 압박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학생비자나 관광비자처럼 단기 체류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 경우가 주된 타겟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완화된 발표에 따르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괄적인 정책 변화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이는데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월드클래스 공항으로 꼽히는 이 애틀랜타의 하츠필드 잭슨 공항. 하지만 주차장은 솔직히 조금 그랬죠. 월드컵을 코앞에 두고 오랫동안 공사해오던 새로운 주차장이 드디어 오픈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을 위해 수많은 방문객이 몰릴 애틀랜타의 관문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이 전례 없는 인파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약 2년간의 공사 끝에 사우스 터미널 쪽에 위치한 7층 규모의 신규 주차장을 전격 개방한 건데요. 이번에 완공된 주차장은 300만 스퀘어핏, 차량 7,600대 규모에 달하는 압도적인 면적을 자랑합니다. 단순히 넓어진 것뿐만 아니라 빈자리를 녹색등으로 알려주는 자동 안내 시스템과 함께 2,000대가 넘는 보안 카메라를 갖춘 최첨단 시설입니다. 특히 피치패스를 이용하면 멈춰서 티켓을 뽑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결제까지 진행됩니다. 집안 대청소도 손님들이 올 때가 돼서야 한 번씩 하듯이 이렇게 큰 행사가 열리니 그동안 세워라 내워라 하던 공사들도 완성이 되네요. 공항 가실 분들은 빨간색 표지판 사우스 터미널에 있는 새로운 주차장에 한번 가보세요. 돈이 안 되는 환자를 돈이 되는 환자로 진단해서 위험한 치료를 해온 의사들이 조지아에서 적발이 됐는데요. 이따위 짓을 한 이유는 역시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조지아주 링골드 지역의 의사들이 중금속 중독 치료에만 써야 할 킬레이션 요법, 흔히 정맥주사로 알려진 이 치료를 일반 질환에 남용하며 수백만 달러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찰리 아담스와 로버트 버키치 두 의사는 무려 9년 동안 12,000건이 넘는 허위 청구를 통해 460만 달러의 메디케어 자금을 챙겼습니다. 멀쩡한 환자를 중금속 중독자로 속여 필요치 않은 비싼 치료를 해온 것인데요. 문제는 이 킬레이션 약물이 칼슘 손실, 신장 손상, 간 효소 수치 상승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서 FDA로부터 경고를 받은 위험한 약물이라는 겁니다. M1 환자들은 이런 부작용을 알지도 못한 채 이 약물을 100회 이상 주입당했습니다.
이들은 규제가 강화된 테네시를 떠나 조지아로 병원을 옮기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연방 법원은 아담스에게 2,700만 달러가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선고했지만 정작 조지아 의료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낯짝 두꺼운 범죄자들은 스스로도 이 주사를 수백 번 맞았다고 하면서 치료법을 옹호하고 있는데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이 치료법이 안전하다고 해도 거짓 진단으로 수백만 달러의 보험금을 빼먹은 건 어떡할 건데요? 그렇게 허위로 지급된 보험금 다 일반 사람들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조지아주 도슨빌에서 결혼식을 마친 신혼부부를 태운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와 신랑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일 낮 결혼식을 올렸던 신혼부부는 그날 밤 헬기에 오르기 전 기상 악화로 인해 비행을 우려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엔데버 항공사 부기장이었던 신랑은 비행 전 나라면 이런 날씨에는 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안감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헬기는 디캡 피치트리 공항으로 향하던 중 나무와 충돌하며 추락했습니다. 잔해 아래서 의식을 되찾은 신부는 자신의 가슴 위에 쓰러져 있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비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숨진 조종사와 신랑은 각각 28살과 25살의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극적으로 생존한 신부는 결혼식 당일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조지아 알파레타에서 한 기업이 사정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운영하던 자전거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아쉽게도 문을 닫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보고 참 아쉽네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범상치 않은 2명의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볼까? 트라이애슬론 선수이기도 한 조나단 타이와 제이크 저지군은 지난해 알파레타 내 자전거 교육 프로그램이 중단되자 직접 페달 포워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청소년들의 자원봉사로 운영이 되며 기부받은 자전거를 활용하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별도의 장비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창립자들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데 경제적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 단체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창립자들은 현재 이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베트남 농촌의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전달하기 위한 국제 기부 여행도 준비 중입니다. 참 이렇게 생각하는 스케일과 행동하는 스케일이 남다른 청소년들을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조지아 내의 다른 지역에도 이 프로그램이 많이 퍼졌으면 좋겠네요. 미국 동남부 최대 규모의 게임 애니메이션 코믹스 컨벤션 모모콘이 역대급 성과를 거두며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로 21주년을 맞은 이번 행사에서는 무려 6만 7천 명의 인파가 몰려들어 역대 최다 관람객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단순히 즐기는 축제를 넘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력도 대단했습니다. 행사 주최 측은 이번 행사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약 4,3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호텔과 식당 등 지역 비즈니스에 엄청난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회공헌 활동도 빛났습니다. 한 비영리 단체에 1만 달러를 기부하는가 하면 평소 문화생활을 접하기 어려운 아동 1,400명에게 무료 입장권을 선물하며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절 연령층 컨벤션임을 증명한 모모콘, 내년에 더 큰 규모로 돌아올 모습이 기대됩니다. 월드컵을 앞둔 애틀랜타의 경찰 관계자들은 그야말로 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월드컵이 종료될 때까지 전 경찰 인력의 휴가를 제한하고 주 6일 12시간 교대 근무라는 비상체제에 들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토요일 마르타 열차 안에서 60대 여성이 묻지마 범죄의 표적이 되어 사망하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마르타 오클랜드 시티역에 정차하고 있던 열차 안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에 일어난 범죄였습니다. 범인은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낸 뒤 약 2분간 20차례에 걸쳐 공격을 가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현장에서 사망했고 범인은 범행 직후 승강장에서 칼을 든 채 체포됐습니다. 이에 마르타가 강력한 치안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재 역과 열차 곳곳에 배치된 12,000대의 카메라를 24시간 완전 가동하고 실시간 범죄센터를 통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특히 일반 경찰뿐 아니라 사복경찰들까지 투입해 현장 순찰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이나 치안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마르타 직원들도 길을 잃거나 요금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승객들을 돕고 현장에서 추가적인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 애틀랜타 서쪽 285 도로가 전면 폐쇄되어 교통 대란이 예고됩니다. 이거 지난번에 들어본 뉴스인데 싶으시다고요? 네, 또 합니다. 해당 공사는 이번에도 금요일 저녁 7시에 시작해 다음 주 월요일 새벽 5시까지 주말 내내 이어집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드라이브에서 캐스케이드 로드 사이 양방향 모두 전면 폐쇄됩니다. 2억 달러 규모의 재건 프로젝트를 위해 노후된 콘크리트를 뜯어내고 교체하는 작업인데요. 285가 애틀랜타 주변을 감싸는 순환 도로인 만큼 인근의 다른 도로들까지 연쇄적인 정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교통당국은 우회로로 랭포드 파크웨이를 안내하고 있지만 주변 지역의 도로 역시 극심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날씨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도 있는 만큼 출발 전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급적이면 넉넉한 여유 시간을 두고 이동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틀란타에 능력 좋은 제1로펌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개인상해 전문 로펌. 미국 소송 변호사 협회에서 40세 미만 상위 40위에 선정된 능력 있는 제1로펌. 이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경미한 데미지로 29만 5천 불 승소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맞춤형 서비스, 결과로 증명하는 제1로펌. 470-549-7777. 지역 한인들 소식 전달드릴게요. 미 동남부 한인들의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제44회 동남부 한인체육대회가 이번 주말 화려하게 막을 올립니다. 오는 5일 골프 경기를 시작으로 6일 둘루스 고등학교에서 본 경기가 치러집니다. 올해는 특히 작년에 불참했던 애틀랜타 한인회가 다시 합류하고 랄리와 컬럼버스 지역에서도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하면서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10개 지역의 한인회에서 1200여 명의 선수와 가족들이 모여 13개 종목에 걸쳐 열띤 경합을 펼칠 예정입니다. 우리 애틀랜타 입장에서는 홈 경기인 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3회 전 미주 장애인체전도 이번 주 금, 토, 5일, 6일에 텍사스에서 열립니다. 지난 31일 아틀랜타 한인교회에서는 체전에 참가할 52명의 애틀랜타 선수단의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출정식 현장을 찾은 이준호 총영사와 박은석 한인 회장도 선수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으며 승패를 떠난 당당한 도전을 응원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국악 공연과 한국에서 온 태권도 시범단들의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져 선수들의 사기를 높였고 전 단원이 리빙 호프를 합창하며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5월 30일 로렌스빌의 라 루체 극장에서는 2026 평화통일 도전 골든벨이 열렸습니다. 동남부 5개 주에서 모인 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은 피치트리 리치 고등학교의 정재원 학생이 차지했습니다. 대상을 받은 정재원 학생과 최우수상을 받은 김유민 학생은 이제 애틀랜타를 대표해 한국에서 열리는 본선 대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또한 이날 현장에서는 5주간 진행된 제1기 통일 아카데미 수료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총 58명이 등록해 31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차세대 통일 리더 양성에 첫 발을 뗐습니다. 농구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할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2026 NBA 파이널 뉴욕 닉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27년 만에 다시 결승에서 만납니다. 결승전 1차전은 바로 오늘 밤 8시 반에 시작합니다. 애틀랜타 호크스를 꺾고 올라간 뉴욕 닉스, 웬반야마라는 괴물을 보유한 샌안토니오 스퍼스, 둘 중에 어디를 응원하시나요? 월드컵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NBA 결승전으로 스포츠 열기를 높이면서 오늘도 애틀랜타 이상무